오늘은 하나솔루션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서 하나솔루션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고점 대비해서 47% 거의 최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반토막 난 상황이고, 작년도 8월 정도부터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거의 1년 동안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만 있어요. 유상증자도 도중에 했었고, 그리고 분할도 한 번 했었죠. 좀 여러저래 이슈가 많은 상황인데, 또 최근에 하나오션이 유상증자를 한다는 소식이 있죠. 그래서 조금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하나그룹이 좀 많이 힘든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어요. 일단 글로벌 태양광 기업의 주가 추이를 한번 보면 하나솔루션이랑 중국의 론지 그리고 미국의 퍼스트 솔라를 한번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지난 1년 동안 퍼스트 솔라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60% 주가가 올랐습니다. 모든 태양광 기업들이 다 주가가 안 좋은 건 아니고 중국이랑 우리나라는 좀 안 좋습니다. 중국의 론지 같은 경우는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하나솔루션은 한 30% 주가가 마이너스 났고, 그러니까 미국은 잘 나가고 중국은 진짜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무래도 이 영향은 2차전지랑 마찬가지로 태양광 쪽에서도 IRA 법안에 따른 그런 영향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거는 뭐 납득이 되지만, 우리나라 기업도 이렇게까지 떨어질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있기는 해요. 이따 뒤에서 다시 보시겠지만 중국이랑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모듈 쪽으로 증설이 굉장히 많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영향도 좀 되게 큰 것 같습니다. 태양광 모듈 가격도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의 공시 정보를 보면 유상증자 결정에 대한 공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다 보면 종속회사의 주요 경영 상황이라 그러면서 유상증자 결정 이런 공시가 되게 많죠. 8월 18일, 8월 1일, 그리고 6월 20일 이런 식으로 공시가 굉장히 많은데 전부 다 자회사에 대규모 투자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솔루션은 솔라후브 구축을 위해서 자금 조달을 하고 있어요. 국내 회사채 시장에서 공모채랑 사모채를 번갈아 발행을 하기도 하고 있고, 외화채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달에는 외화채 시장에서 거의 한 5천억 정도를 조달했습니다. 이렇게 조달하고 있다는 게 하나솔루션 입장에서 태양광 모듈 그리고 태양광 밸류체인 쪽으로 돈을 굉장히 퍼붓고 있다는 건데, 올해 초 미국에 3조 2천억 정도를 들여서 태양광 기초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일괄 생산이 가능한 종합단체 솔라허브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 지금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2차전지 기업이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안, 포스코 퓨처엠도 전부 다 미국 쪽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전지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유상증자를 계속 발표하고 있고, 하나솔루션도 유상증자 발표하면서, 그리고 외화채를 찍거나 회사채도 계속 찍고 있는데, 이거 좀 문제인 게, 이렇게 채권을 많이 찍게 되면 요즘 같은 금리 인상 시기에는 되게 좀 차입금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솔루션의 지금 이자 발생 부채가 2분기 기준으로 8조를 넘어섰습니다. 차입금 비중은 거의 35%대에 달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자 발생 부채가 8조라 그러면 지금 기준금리가 거의 3.5%, 우리나라는 그렇죠. 미국은 거의 5%대에 육박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자로 나가는 비용만 적어도 1년에 거의 한 4천억 정도는 나갈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굉장히 좀 많이 나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투자할 때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태양전지 모듈 증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2022년도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의 미국 태양전지 모듈 생산 캐파에서 총 캐파가 8,000메가와트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이걸 기가와트로 나타내면 한 8기가 정도가 나타나고 있고, 전체 수요 대비해서 한 45%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수요가 더 많긴 합니다. 근데 올해 보면 올해 증설 규모가 거의 9,750메가와트, 9.7기가와트 정도의 증설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총 캐파는 거의 17기가와트까지 늘어납니다. 이거는 총 수요 대비해서 한 70% 정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수요 대비해서 증설되는 물량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2023년도까지는 70%인데 요걸 뒤에 한번 또 보면, 2024년도는 전체 수요가 거의 한 32기가와트 정도 되면 총 캐파가 이때는 오히려 수요보다 더 넘어섭니다. 33기가와트 정도예요. 그래서 112%, 오히려 과잉 공급 이슈가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025년도는 더욱더 심해지고, 그리고 기타 검토중까지 합치면 거의 170%. 이러니까 태양광 모듈 가격은 계속해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도 증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탈리아, 캐나다, 우리나라
중국 이런 쪽으로도 전부 다 증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2019년도부터 해서 태양광 모듈 스프레드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직까지 줄어드는 추세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번 3분기도 좀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예측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폴리실리콘이랑 웨이퍼 그리고 셀은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하나솔루션 입장에서는 원재료 가격에 들어가죠. 원재료 가격은 조금 반등을 하는데 하나솔루션이 팔고 있는 태양광 모듈 가격은 아직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스프레드는 당연히, 마진은 당연히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모듈 수출 추이를 보면 태양광 모듈의 수출량도 갑자기 급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출 가격 또한 떨어지고 있어요. 하나솔루션이 작년 2분기인가 요때부터 아마 태양광 모듈 쪽으로 흑자 전환을 했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좀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수출량도 늘어나고 수출 가격도 늘어났는데 작년 말 한 요때부터 수출 가격도 떨어지고 모듈 수출량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솔루션의 주가도 같이 떨어지긴 했죠. 아직까지 좀 흐름이 별로 좋지는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순수입량을 보면 계속해서 순수입량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YOY 기준으로는 조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순수입량은 그래도 계속해서 나쁘지 않은 추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하지 않는데 보면 어디서 수입을 하냐? 중국에서 그렇게 수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다 그러면서 IRA 법안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중국 거를 계속해서 수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유럽 데이터도 보면 유럽도 중국의 태양광 모듈이랑 웨이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수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을 확실히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차 전지야 우리나라 기업들이 워낙 잘하고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일본 기업도 있고, 그런데 태양광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중국이 진짜 막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에서 중국의 태양광 제품 관련돼서 관세를 매기니까 중국은 말레이시아나 아니면 다른 동남아 국가 쪽으로 우회를 해서 팔던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조금 한번 걱정스럽게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비중국산 태양광 모듈이 더욱더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해요. 2019년도 정도부터 해서 중국산 태양광 모듈 대비해서 미국산 태양광 모듈 가격이 더욱더 높죠, 가격이. 요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나라 제품도 하나솔루션도 충분히 괜찮은 수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조금 공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시황 자체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화학 섹터 자체가 지금 많이 별로 안 좋죠.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수출량도 떨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은 상황이 안 좋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시간을 넘어서면 괜찮을 거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쪽 신재생에너지의 매출이랑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 2022년도 작년도 2분기부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을 거예요. 이때 영업이익률이 2.9% 정도 나왔는데 그때부터 영업이익률이 조금씩 괜찮아졌었거든요. 근데 앞서 보셨던 것처럼 2023년도 초, 2022년도 말 한 요때부터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수출량도 떨어졌었죠. 그때부터 그렇게까지 성장이 잘 되고 있는 편은 아닙니다. 오히려 올해 1분기는 작년 4분기 대비해서 역성장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올해 2분기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매출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예요. 태양광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걸 실적으로 좀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실적이 그렇게까지 막상 잘 찍히지 않으니까 당연히 좀 주가는 안 좋을 수가 있겠죠. 올해 2분기 실적은 전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44%입니다.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예요. 그리고 석유화학 쪽도 안 좋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석유화학이 원래 본 사업이었는데 작년도 2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태양광 기업이 됐긴 하지만 아직까지 석유화학의 이익이 많이 나타나는 추세이긴 해요. 하지만 석유화학의 스프레드가 최근 들어서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7월 기준으로 톤당 228불 정도가 나왔는데 손익분기점이 150불입니다. 요거보다 더 떨어지면 요거는 진짜 완전 적자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보다 더 떨어지면 당연히 안 되겠죠. 지금이 거의 코로나 수준으로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어찌 보면 지금이 또 저점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보니까 PVC가 건설 쪽에 많이 쓰이는 석유화학 제품이라고 하는데 요게 중국 쪽이 지금 건설이 많이 안 좋잖아요. 비구이완이 파산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헝다는 미국에 파산보호 신청을 하기도 했고, 그런 식으로 보면
요게 좀 더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실적을 보면 신재생에너지는 작년도 2분기부터 해서 흑자 전환을 했는데 생각보다 성장세가 많이 둔화됐고 심지어 이번에는 역성장을 했죠. 케미칼 쪽도 석유화학 제품 쪽도 3분기부터 해서 꺾여가지고 적자했다가 지금도 그렇게까지 뭐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첨단 소재도 뭐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이 아니고 갤러리아는 분할을 했죠. 확실히 태양광 쪽이 개선이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올해 4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까 증권사들은 그렇게 전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거를 좀 세부적으로 한번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원재료 가격인 폴리실리콘이랑 웨이퍼, 셀 가격은 최근 들어서 반등을 하긴 했죠. 하지만 모듈도 이제는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재고도 어느 정도 좀 소진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 반등을 하고 그러면 스프레드도 다시 개선이 되면 3분기는 아직까지 뭐 스프레드가 축소를 하고 있으니까 안 좋을 수 있겠지만 4분기부터는 조금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그룹이 좀 도대체 왜 이러나 싶은데 하나오션이 원래 하나그룹에서 인수를 할 때부터 부채가 많아서 유상증자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뭐 다들 알고 있었지만 공시하기 전에 뉴스에서 먼저 이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접했습니다. 물론 하나오션은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으로 유상증자를 포함해서 아직까지 뭐 세부적으로 검토된 건 없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그 이야기 자체가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인정한 거랑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오션이 오늘 거의 한 4% 5% 주가가 하락한 것도 사실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오션이 안 좋으면 당연히 솔직히 말하면 하나솔루션이랑 그렇게까지 관계는 없긴 하지만 그룹사 전체적으로 센티멘트 쪽으로도 안 좋을 수 있고 결국에 하나솔루션이 돈 버는 걸 뭐 다른 쪽으로도 결국에 유상증자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하나오션으로도 뭐 줄 수도 있고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하나솔루션 지금 더군다나 안 좋은데 이런 부분까지 들어가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하나솔루션의 예상되는 PER은 한 18배 정도이고 PBR은 0.72배입니다. 솔직히 태양광 기업 치고는 그렇게까지 비싼 밸류에이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2022년도 작년부터 태양광 모듈 쪽에 실적이 흑자 전환을 했는데 PER이 그때 23배, 지금 18배. 중국 상황을 보면 뭐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긴 하지만 글로벌 피어 그룹들이랑 비교해봤을 때 미국의 퍼스트 솔라 기업 같은 경우는 PER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중국의 론지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중국 기업이다 보니까 PER이 높지 않은 상태여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는 당연히 싼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중국 기업이랑 비교했을 때는 요거보다는 좀 밸류에이션을 더욱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의 주가 장기적인 흐름을 보면 2002년도부터 해서 20년간 꾸준히 우상향을 하긴 했어요. 중간에 뭐 대대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을 때도 있었고 2006년도, 2007년도 때 이때는 중국발 경제 성장 그리고 2010년도, 11년도는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경제 부흥 정책도 펼쳤고 당시에는 석탄 가격이 굉장히 많이 높았었죠. 2020년도도 석탄 가격이 높았고 그때는 또 니콜라 관련된 수소 사업 관련돼서도 되게 기대감이 많았었고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서도 주가가 별로 안 좋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중국 관련된 이슈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미국의 기업은 또 어떤 식으로 흐르는지 정치적인 흐름은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태양광 모듈, 웨이퍼, 셀 폴리실리콘 가격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증설 규모는 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데이터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셔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관련돼서는 저는 뭐 계속해서 매번마다 모든 기업, 모든 종목, 모든 산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체크하고 있으니까 어떤 특이 상황이 나타나면 영상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